안녕하세요. 열정 만땅 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Grammar Inside Level 1 Chapter 9의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사실 중학교 1학년 영어에서 첫 번째 산, 장애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맨 처음 비동사와 조동사,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품사를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투부정사는 우리가 배웠던 품사에 얹혀서 더해서 이제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와닿거나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만약 현장 강의를 할 때는 이 수업을 거의 한 달에 8번이면 8번, 12번이면 12번, 한 달 내내 중학교 1학년들한테는 이 개념을 잡으려고 한 달을 가르치는 공부하는 파트인데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고 그렇죠? 반복해 줄 수가 없었으니까 힘들 수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일수록 반복해서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기는 건 반드시 표시를 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 강의에 약간 그런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주체가 되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질문 안 하면 항상 얘기하죠. 선생님은 내가 거꾸로 질문을 하죠. 내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투부정사 동명사를 배울 텐데 일단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에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라고 물어보면 투부정사가 더 어렵고 동명사가 더 쉬워요. 왜냐면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 형태를 붙여서 명사처럼 써서 주목보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요게 끝이야.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긴 하지만 이거 이상의 엄청난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투부정사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껏 봤던 형태의 명사와 형용사와 동사, 부사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야. 일단 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자, 부정사 여기 이렇게 뚱뚱하게 넣을 줄이야. 자, 다시 자, 펜 두께를 오케이. 부정사. 이때 부자는요, 아니 부자예요. 이때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자, 이때 사자는 말씀 사자예요. 우리가 투부정사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투부정사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부정사예요. 부정사에는 투부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있어요. 자, 중학교 1학년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니, 부, 정할, 정, 말씀사에서 부정사란 개념은 뭔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 부정사입니다. 우리 부정관사 했을 때처럼 부정관사도 정해지지 않은 대상 앞에 쓰는 관사가 부정관사였죠. 어나 언. 자, 마찬가지로 부정사란 말도 뭔가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 부정사의 정의예요. 그러면 부정사란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이죠. 부정사란 그렇죠. 품사.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어떤 품사로 쓰일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결정되지 않고 있다가 문장 속에 특정한 위치에 들어가면서 얘는 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명사네. 얘는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형용사네.
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자리에 쓰였으니까 얘는 부사네 하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만으로는 얘의 품사를 알지 못하고 얘가 쓰인 자리와 위치와 의미를 파악해서 그때마다 품사가 달라진다. 그래서 품사를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부정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부정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투부정사, 두 번째는 원형부정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형부정사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사실 앞쪽에서 배우긴 했어요. 그죠? 오형식 할 때. 근데 사실은 이 원형부정사에 대한 개념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죠? 물론 뭐 어떤 좀 빠른 교과서에서는 중1 때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중2 때 많이 배우고 중1 때는 몇몇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1 때 이걸 배우지 않을 수는 없다. 배워두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정사는 아니부, 정할정, 말씀사. 그래서 뭔가 정해지지 않은 말인데 무엇이 정해지지 않은 말?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 부정사다. 자, 그럼 부정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자,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 그럼 투부정사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to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고 원형부정사는 그렇죠. 동사 원형. 동사의 원형이지만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부정사로 쓰였다고 해서 동사의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부정사, 원형 부정사.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는 말은 동사 원형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그 문장에 쓰이는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부정사로서 쓰였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챕터, 유닛 1,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은 일단 방금 배웠던 것처럼 투부정사의 형태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에요. to 뒤에 우리가 to라는 전치사가 있잖아요. 이 전치사 뒤쪽에 보통 뭐가 나와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 그래서 to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얘를 투부정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가끔 가다가 막 to만 나오면 무조건 투부정사래. 아니에요. 자, to 뒤에 반드시 명사가 아닌 뭐가 나오냐면 그렇죠. 동사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 그냥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게 투부정사입니다. 자, 두 번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부터 배워볼 텐데 자, 투부정사의 용법은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배우고 들어갈게요. 투부정사의 용법은 여기 있을까요? 자,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이 세 가지가 있고 첫 번째 유닛에서는 명사로서 쓰인 투부정사를 배울 거예요. 방금 얘기했죠?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자,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쓰여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여서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있잖아. 그죠? 문장의 성분 중에서 이 동사 자리에만 투부정사가 못 들어가고 자,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투부정사가 주목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는 거 배워볼게요. 자, 주어 역할.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는 보통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사용해서 it 가짜 주어 투부정사 형태를 씁니다 하고 나왔죠. 자, 원래는 It is exciting to play tennis 이런 문장이 있으면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To play tennis is exciting. 그죠? 자, to play tennis is exciting. 그죠? 그러면 테니스를 치는 것 하고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인 투부정사가 들어와서 명사처럼 쓰였어요. 테니스를 치는 것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명사처럼 쓰여서 주어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긴 형태를 영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쓰면요 문장이 주어가 좀 길다고 느껴져요. 자, 주어보가 여기 있고 서술보가 여기 있어. 그러면 주어보가 좀 더 길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생긴 형태를 영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은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 좋아요? 아니면 롱다리 그쵸? 어떤 걸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영어는 누가 좋대? 얘가 더 좋대. 얘는 대가리가 너무 크잖아. 다리 너무 짧아. 이런 거 싫어. 하고 싫대. 얘가 더 좋대. 이렇게 생긴 형태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어진 주어부에서 이걸 가짜의 주어인 가짜 주어 it을 넣어놓고 나머지를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는 거야. To play tennis. 이런 형태를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가 주어로 명사로 쓰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어 자리 쓰면 무조건 자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목소리 잠기죠? 의외로 되게 쉬워요.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을 아는 방법은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따져서 문장 성분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서 들어갔어. 그 다음에 내가 근데 확신이 안 서. 그러면 해석해 보시면 돼요. 해석했을 때 무엇 하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문장 다시 볼까요? To play tennis is exciting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is가 비동사니까 동사 앞에는 주어가 되죠. 그리고 is exciting 비동 뒤에 보어 하고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에 이 형식 문장인 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나왔잖아. 그럼 이때 투부정사가 명, 형, 부 중에 어떤 건지 따져보려면 해석해 버렸어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테니스를 치는 것은 is 어떠하냐면 exciting 재밌어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뭐뭐 하기, 뭐 하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서 얘는 주어자를 쓰였구나 까지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자리 투부정사가 주어자리에 쓰이면 이렇게 주어자리 나오는 투부정사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얘를 뒤로 보내고 여기다 가짜로 it을 넣어서 It is exciting to play tennis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 It isn't eas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도 진짜 주어는 어디였을까요? 여기에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isn't eas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n't easy. 원래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근데 영어가 이런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머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isn't가 동사고 is가 보어의 주어잖아. 그치? 이렇게 긴 주어 영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안 좋아한다. 얘를 뒤로 보내고 가짜죠 it을 넣어서 It isn't eas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it은 가짜 주어죠. isn't 동사, is 보어. 얘가 진짜 주어죠. 진짜 주어는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자, 그 다음에 to learn 투부정사 준동사네요. A foreign language 준동사의 목적어. 이렇게 하면 완벽한 문장 성분 분석되겠네요. 그죠? 자, 해볼까요? 그래서 가짜 주어의 가장 특징은 해석하지 않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되겠죠.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가짜 주어의 특징은 뭐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이때 쓰인 가주어 it은 해석하지 않고요.
가짜 주어는 이렇게 S, 진짜 주어는 S 동그라미 쳐서 진주어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짜 주어, 투부정사 진짜 주어에서는 뒤부터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두 번째, 목적어 역할. 투부정사의 명사전법 알아내는 방법, 방금 얘기했죠? 해석했을 때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 주어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어랑 보어도 다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부정사 명사전법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그리고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주목보 중에서 어디 쓰였는지.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동사 want, need, hope, plan, promise, dislike, 아니요, decide, like, start. 마음이 급했네요. want, need, hope, plan, promise, decide, like, start 등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를 밑줄 좀 쳐드리면 want 부정사, need 부정사, decide 부정사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자, like, start 이런 거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이 좀 숨어 있어서 뒤에 보면은 이 책은 너무 쉬워서 안 나왔나요?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런 개념들이랑 부딪히는 게 있어서 조금 다시 보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이러한 want, need, hope, plan, promise, decide, like, star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want 부정사, need 부정사, decide 부정사, 그다음에 promise 부정사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옵니다. plan 부정사 다 많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리부터 배워볼게요. 끊어읽기 먼저 합니다. Cindy wants to be a doctor. 자, 신디가 원하네. to be 되는 것을 원해. 뭐가 되길 원해? a doctor.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to 더하기 동사 원형의 형태가 목적어 자리에 나왔어요. 그죠? 목적어 want라는 동사 뒤쪽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갖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에 나왔어. 두 번째 해석합니다. 신디가 원한다. 의사가 되는 것을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되기를 되는 것을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얘가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 중 어디에 쓰는지 알아야 돼요. 맞지? want 보이죠? want 보이는 순간 want 부정사 목적어 자리 명목입니다. 명목. 자, 그 다음에 우리 끊어읽기 수업 이제 문장 분석하는 수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배울 때 우리 또 투부정사는 준동사라서 닥터를 준동사의 보어로 갖는다. 이런 거 배웠었죠. 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he started to date Julie 하고 나왔어요. He started to date Julie. 그 남자가 시작했었습니다. to date Julie. 줄리랑 데이트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맞는데 해석했더니 그가 시작했었다. 줄리와 데이트하는 것,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해석했으니까 투부정사 무슨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러면서 주목보 어디 쓰였어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죠. 그가 시작했었다. 줄리와 데이트하는 것을. 근데 이 데이트라는 아이도 준동사죠. 사실 줄리를 준동사 목적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많이 외워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굳이 외우라고 하진 않고, 많이 여러분 읽어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외우는 거는 최소로만 외우고 싶어서, 선생님은 이거 투부정사 외우기 안 시키고, 동명사만 외우기 시킵니다. 하지만 이 투부정사는 많이 붙여서 읽으라고 해요. want 투부정사, need 투부정사, hope 투부정사, plan 투부정사, promise 투부정사, decide 투부정사, like 투부정사, start 투부정사. like와 start는 약간 예외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섞여 있잖아. 그래서 외우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냥 많이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어 역할 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주격 보어로 쓰여서 주격 보어로 쓰여서 주어의 성질 또는 상태 등을 나타냅니다. 하고 나왔죠. 자, 그래서 보어 역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볼까요? Ted's dream is to become a pilot. 테드의 꿈은 is 무엇이냐면 to become 되는 것입니다. pilot 무엇이? 조종사가 되는 거래요. 그럼 봤더니 여기서 일단 주어 동사 보어로 분석은 되잖아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보어잖아. 그지? 비동사 뒤에 보어니까. 근데 이 become이 해석을 봤더니 파일럿,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석했고 비동사 뒤에 보어를 썼으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면서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투부정사 to become이 준동사니까 자 뒤에 a pilot이 become 이형식 동사죠. 그러니까 준동사의 보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y plan is to finish this book today. my plan, 나의 계획은 is 무엇이냐면 to finish, 끝내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엇을 끝내냐면 투부정사 준동사네요. 이 책을 준동사의 목적어 today, 오늘 문장의 나머지 시간 부사. 그래서 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얘가 주어 동사 보어 자리에 들어갔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거 해석됐어요. 그러면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맞고 보어 자리 비동사 뒤쪽에 보어 자리에 쓰였다 하고 알아내시면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가장 쉬워요. 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문장 한번 파악한 다음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명사적 용법을 확인했으면 얘가 다시 한번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확인하는 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문사더기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더기 투부정사는 자,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선생님이 나중에 Grammar Inside Level 2 할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중학교 이거 의문사더기 투부정사 여기는 안 나왔는데 바꾸는 게 안 나왔지만 아마 뒷단계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반복하는 게 더 좋으니까. 자, 의문사더기 투부정사. 우리가 방금 투부정사만 배웠는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의문사를 넣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의문사를 넣어서 자, 얘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같이 묶어 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문사더기 투부정사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처럼 똑같이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파트에 같이 묶어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엄청 쉬워요. 의문사 뒤쪽에 투부정사 쓰시면 돼요. 근데 해석이 좀 다르죠. 어떻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앞에 있는 의문사 먼저 해석할 거야. 무엇을 뒤에 나온 투부정사 할지 이렇게 뭐뭐 할지를 해석하시면 돼요. 무엇을 투부정사 할지 whom 누구죠? 누구를 투부정사 할지 where 어디로 또는 어디서 투부정사 할지 when 언제 투부정사 할지 how 어떻게 투부정사 할지 whether 투부정사 or not whether or not 하면 투부정사 할지 not 말지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선택하는 상황이니까 whether 투부정사 or not. 투부정사 할지 말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 먼저 쓰시고 그 뒤에 투부정사 쓰는데 앞에서부터 해석해서 무엇을 할지, 누구를 할지,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뭐 투부정사 할지 말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 이거는 왜 없어요? 우와 이게 무슨 소리지? 잠깐만요. 오! 이게 굴러가고 있었네요. 자, 방금 선생님이 약간 방송사고 같은 건데, 그죠? 자, 놀랬죠, 여러분들? 선생님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자, 선생님 집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갑자기 샤워기에서, 끼끼끼끼끼. 아무튼 공포스러운 소리 나서 가서 좀 만지고 왔더니 조용해졌네요. 무슨 일일까요? 좀 무섭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자, 의문사적 투부정사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밑에 나온 예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wear today. 자, I 주어. Don't know 모르겠어 동사.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 목적어. Today 오늘 시간부사 문장의 나머지. 그럼 봤더니 난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냐면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 그렇죠. 무엇을 입을지 이렇게 해석하고 이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자, 투부정사가 명사전법 쓰이면 주목보 들어갈 수 있는데 의문사적 투부정사 똑같이 주목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what to wear가 의문사적인 투부정사로 목적어들을 쓰였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뭐하기, 뭐뭐하는 거 이렇게 해석 안 되지만 얘도 의문사적인 투부정사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에 해당하고 특별히 목적어 자리에 쓰였다. 두 번째 문장. We decided where to go for our holidays. 우리가 decide 결정했는데 어디로 갈지 우리의 휴가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죠? 마찬가지로 decide라는 동사 뒤쪽에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적인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의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 명사정법에 해당하고 decide 동사 뒤에 썼으니까 명목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 위치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 얘기했죠.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가르쳐 주겠다 했던 게 뭐냐면 이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를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 R이 root라는 뿌리라는 단어에서 나왔으니까 동사의 뿌리,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요거를 그냥 동사 원형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아이고. 뭐 일이 많네요. 갑자기 영상 찍다 이상한 소리 나고. 자, 의주수동,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의주수동,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의주수동,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 선생님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건 무조건 뭐다? 서바이벌 퀴즈 때 물어본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의주수동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를 바꿔볼게요. 자, what to wear를 바꿔볼 거야. 그러면 의주수동 의문사 what 주어는 얘랑 똑같죠. what I should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인 동사 활용하시면 돼요. Today.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day.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day. 의문사적인 투부정사를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거. We decided where to go for our holidays. 자, 의문사 where. 주어 we. should. 동사 원형 여기서 끌어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for our holidays. 이렇게. We decided where we should go for our holidays.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의미가 똑같은 문장이 된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가장 지향점을 두고 있는 거,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을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야? 저렇게 해도 같은 말이야?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놓는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도 충분히 같은 의미다, 같은 맥락이다 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고등학교 공부의 마지막 방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목표예요. 방점 너무 어려웠나요? 자,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훨씬 더 해석하기 편해질 겁니다. 자, 플러스. 자, 이런 게 항상 시험에 나오죠. 자, 투부정사의 부정 형태도 있어요. 자, 투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이면 돼요. 자, 투부정사는 우리가 준동사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 준동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또 설명하려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투부정사와 같은 준동사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부정형을 만들 때 굉장히 쉽습니다. 이 준동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이면 돼요. 자, 준동사 앞에다가 not 또는 never 붙이면 됩니다. not 투부정사, never 투부정사. 그래서 not이라는 부정 앞에 뒤에다가 투부정사 또는 더 강력하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never 투부정사. not 투부정사, never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부정 형태. not 투부정사, never 투부정사. not 투부정사, never 투부정사. 자, 3번 이상 읽어드리는 건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he promised not to lie again. 그 남자가 약속을 했었어. 자, 뭐 하기로 약속했냐면 거짓말을 하기로 약속한 거야. not to lie 하고 나왔죠. 거짓말을 안 하기로. again, 다시는. 반복해서. 그 남자가 다시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만약에 not이 없으면 아이고 또 너무 얇게 나오네요. not이 없으면 중간이 없네요. 중간이. 자, 그 남자가 다시 거짓말하는 것을 약속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잖아. 뭐뭐 하지 않기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not 투부정사. not to lie.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어.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정 형태 not 투부정사, never 투부정사로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문제 풀면서 세 문제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알맞은 말입니다. 자, 빈칸 is important to learn history. 자, 선생님은 딱 보는 순간 바로 나오죠. 그렇죠? 정답은 뭡니까? 뒤쪽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하고 나왔죠.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해석을 안 했고요. 뒤에서부터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투부정사 진짜 주어, it 가짜 주어. A번. 자, that이나 this는 가짜 주어가 될 수 없으므로 쓸 수 없습니다. Number 2. Colin and his family plan 빈칸 soon 했어요. 자, Colin and his family, 콜린과 그의 가족이 plan, 계획을 했다. soon, 곧 삐리리 하는 것을 계획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죠.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 그쵸?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자, 우리가 지금 일단은 동사는 못 들어오죠. 동사는 못 들어와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었어. 투부정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죠. 플랜 투부정사, 플랜이라는 동사는 또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만 가질 수 있네요. 플랜 투부정사, 정답 C번. 자, 세 번째. I don't know, 빈칸, to solve the problem. 나는 모르겠는디?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그렇죠. 무엇을 풀지, 어떻게 풀지, 누구를 풀지.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풀지, how. 그러면 I don't know, 난 모르겠네. 자, don't know라는 동사 뒤쪽에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 목적어 자리에 쓰였죠. 선생님이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그러면 주목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what이나 whom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B를 골라야 되냐면 해석을 했을 때 가장 부드러운 걸 골라요. 가장 자연스러운 걸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죠. 자, 영어 문법이라고 해서 그냥 모양만 보고 판단해서 들어가면 무조건 함정으로 파놓은 선지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걸 알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죠. 그죠? 선생님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뭘 틀릴지, 뭐를 간과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친구한테만 점수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부를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프랙티스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유닛 2에서 만나요. 안녕!